자, 여러분, 사과입니다. 챕터 4 시작합니다. 자,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we began, 우리는 시작했답니다. to help 이라고 써도 무방할 겁니다. begin 이라는 애는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we begin to help, we began helping 상관없죠. 돕기 시작했다. in the kitchen, 주방에서. 언제요? we each, 우리 각각 turned, 이때 turned는 become 계열로 쓴 겁니다. 이형식 동사로 썼죠. 되었다라는 거죠. 3 years old, 3살이 되었을 때 주방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어. We are sure, 우리는 확신을 한다. 대시라고 확신을 한답니다. At that age, 그 나이에 우리는 were more of는 뭐뭐에 더 가깝다라는 수거처럼도 잘 씁니다. 그래서 뭐뭐에 더 가깝답니다. A hindrance, 방해물에 더 가깝다. 뭐보다는 도움보다는 방해에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 3살짜리가 주방에 오지 못하게 할 뿐더러 방해에 더 가깝죠. 뭐 어지럽히고 이럴 테니까. But, 하지만 because our mom thought,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요리가 좋은 학습 도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tolerated, 뭐 했다? 견뎌냈다, 참았다라는 거죠. 견뎌냈다. 그래서 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견디다, 참다라는 요 표현은요, 뭐 동의어로, 유의어로는 뭐 endure, 뭐 이런 게 있겠죠? 또요, 뭐 bear도 있을 거고요. stand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put up with도 있을 거고요. 뭐 hold 정도도 있을 거고요. 그쵸? 이 정도가 다인가요? 네, 뭐 이 정도 등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걸로 대신해서 아마 쓸 확률이 높을 거고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녀는 참았답니다. All of the mess, 이런 모든 어지럼을 참았답니다. 어떤 어지럼이 있냐면 우리가 만든 어지럼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든 어지럼을 다 참아냈다라는 겁니다. Of course, 물론 we didn't care about, 우리는 신경 쓰지를 않았다. Any of that learning stuff, 그 학습하는 것, 배우는 것에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니까 여기 not과 여기 any가 붙어서 0%를 만든 겁니다. 전체 부정을 하고 있죠. 그 어떤 것도 1도 없다라는 표현이죠. 했고, we just thought, 우리는 단지 생각했답니다. 재밌어 라고만 생각을 했고, we still do, 우리는 여전히 그러하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learn to cook, 우리는 요리하는 걸 배웠답니다. 뭐를 통해서요? trial and errors 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라는 이 뭐 잘 나오죠. 이 표현 자체가 trial and errors 라고 잘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요리하는 것을 배웠답니다. 그럼 시행착오를 얘기를 하겠죠. We can't tell you, 우리는 당신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뒤에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말하기에 너무 창피해 라는 느낌인 거예요. 느낌은. 알겠죠? How many times, 우리가 얼마나 많이 we have dropped 했는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많이 dropped 했는지, 떨어뜨렸는지, 그죠?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렸는지. 두 번째, 우리가 얼마나 많이 coat, 덮었는지, 코팅을 했는지. 뭐를? 키친을. 뭐로? flour. 그렇죠. 꽃 아닙니다. 발음만 똑같고요. flour는 밀가루죠. 밀가루로서 덮었는지. 또는 boiled, 끓였는지. 어떤 것을? over on the stove 라고 해서, 스토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집에서의 표현으로는 그냥 가스레인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완전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넘쳐 흐르는 거죠. 끓여 넘치는 거요.
그래서 boiled over라고 한 겁니다. 끓어 넘치도록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지를 너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겁니다. The point is, 핵심은 뭐냐면 이거랍니다. 만약에 there is a mistake, 실수가 존재한다면, 근데 그 실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예요. 그죠? 그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했다라는 거죠. 만들어질 수가 있는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다? 할 수 있는 실수는 모두 다 했다라는 내용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as our mom always says,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항상 얘기를 했듯이 실수라는 것은 최고의 선생님이야 라는 거죠. 이게 핵심 문장 맞죠? 이게 쓰여 있고요. Through those mistakes, 그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답니다. 뭘 배웠냐면 무엇이 작동을 하는지, 잘 작동하는지, 혹은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무엇이 기능하지 않는지, 효과가 없는지, 그치? 요런 겁니다. 이때 work는 일하다라기보다는 작동하다, 기능하다, 그리고 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잘 굴러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걸로 넘어갈게요. 갑니다. engaged in 이라고 해서 이거 pp로 쓰고 in을 썼습니다. 여러분, engage in은 크게 뜻이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어디에 참여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관련되다, 있다. 요거는 이제 뭐 BPP 형태로도 잘 쓰고요. 다음 마지막 거죠. 마지막 게 바로 뭐뭐 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지금 이걸로 썼는데 뭐뭐 하느라 바쁘면서죠. 바쁘게 되면서. 자, 뭐 하느라 여기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요. 이걸로 해도 됩니다. 의역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룸이죠. 미루는 버릇을 하느라 바쁠 때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룸과 관련이 되어지면서 라고 하면 되죠. 그냥. 너라는 사람이 그 미루어지는 거, 미룸과 관련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How do you move? 너는 어떻게 움직여?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 A라는 것에서부터 B로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 말이에요. 그죠? 자, A. Being stuck. BPP 형태로 써야만 합니다. 알겠죠? BPP 형태로 쓰되 당연히 being을 써야 됩니다. 이걸 생략이 안 돼요. 여러분. being은 웬만하면 생략한다고 하지만 이건 생략하면 안 됩니다. 왜? from 다음에 나온 이건 ing 동명사예요. 그래서 얘는 생략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갇혀진 상태, 즉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로부터 하는 상태로. 근데 뭘 하는 거냐면 The day's most difficult tasks 라고 해서 그날 중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 어떻게 움직일래?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로 어떻게 움직일 거야? 계속 미루면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맞죠? 본인이 물어보고 결국은 본인이 답을 할 겁니다. 해결을 낼 거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시를 하겠죠.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는 문장. 대답까지. I say, 난 대답합니다. 난 말합니다. Eat the frogs. 에이? 뭐야 이거? 프로그를 먹으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설명을 하겠죠. The idea comes from a Mark Twain quote 라고 해서 인용구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인용구에서부터 왔다.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개구리를 먹으라는 게 뭘까? Eat a live frog 라고 해서 살아있는 frog를 먹어라. Fasting 첫 번째 것을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부사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명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부사처럼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먼저입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언제 맨 처음에? 아침에 맨 처음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어. 그리고 nothing was입니다. 자, 여러분, 뭐뭐띵 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 형용사 위치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죠? 형용사 worse라는 비교급의 형용사가 뒤쪽에서 앞으로 꾸며주게 되는 구조만 가능합니다. worse nothing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최악의 것, 더 안 좋은 것이죠. 더 안 좋은 것이 없다가 될 거예요. no가 붙었으니까 이 no는 해석하기가 번거로우면 힘들면 뒤쪽에 있는 동사를 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더 안 좋은 것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The rest of the day라고 해서 그날의 남는 부분이죠. 그날의 남는 부분. 명사처럼 보이지만 역시 부사처럼 쓴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아침에 뭔가를 먼저 하게 되면은 더 최악의 것, 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요? 아침에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날들이죠. 그죠?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조언합니다. Every morning, 모든 아침, 매일 아침 commit, 헌신하고 혹은 집중하고 헌신하고 뭐 전념하고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하랍니다. 명령형이죠. 헌신하고 전념하랍니다. 뭐 하는 것에? 여러분, 이 day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dealing으로 쓴 겁니다. 동명사로. deal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전념해라 이 말이죠. 열심히 해라, 헌신해라. 열심히 뭐뭐 하라라는 말입니다. deal with, 처리하랍니다. 열심히 처리해라. the item, 어떤 걸 처리하라? 항목을 처리해라. 이때 아이템은 뭐 물건이라기보다는 항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어디에 있는 항목이냐면 on your to-do list라고 해서 당신의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항목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항목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전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 두 번째는 do, 하라입니다. 그걸 하라. 그 처리해야만 하는 그 리스트에 있는 그 항목을 하라. 실제로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걸 지금 해석을 안 했네요. 깜빡하고. 자,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대는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항목을 꾸며줄 거고요. 어떤 항목이냐면 you are dreading입니다. 너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에요. dread가 두려워하다예요. 그래서 너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항목을 처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전념을 하고, 두 번째, 그걸 하랍니다.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뭐 하기 전에 하라? 뭐 하기 전에 하라? Before anything else 라고 해서 그 밖에 어떤 거죠? 나머지 것들이죠.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것들 하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걸 먼저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과 똑같죠? Mornings are especially ideal for 입니다. 이상적이랍니다.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이상적이래요. 뭐에 이상적이냐면 시간대에 이상적인데 어떤 시간에 이상적이냐면 뒤에 시간이죠. 요거 할 시간에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너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랍니다. 어떨 필요가 있냐면 생산적이어야만 되는 시간대라는 거죠. 생산적이어야 된대요. 근데 어디 위해서 생산적이어야 되냐면 창의적 임무입니다. 창의적인 일에 있어서 생산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시간대에 적합하답니다. 근데 그 창의적인 일이라는 것은 바로 글 쓰는 것과 관련된 일이겠죠. 뭐뭐와 같은 글 쓰는 것 같은 창의적인 일에 있어서 이거 될 필요가 있는, 생산적이게 될 필요가 있는 그 시간대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be ideal for는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이때 when은 선생님은 그냥 관계 부사처럼 봤습니다. the time when이었죠. 둘 중에 한 개를 써서 the time을 지금 지운 겁니다. 물론 when을 지워도 돼요. 알겠죠? 오케이. 하지만
자, 하지만이 아니네요. 이거는 쌤이 이거 가려져서 잘못 봤어. 자, 왜냐하면 왜 그걸 먼저 하는 게 낫냐면, 아침이 낫냐면 you have a few입니다. a few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없는 표현이에요. 부정 표현이란 뜻이야. distraction이 없답니다. 뭐가 없다고요? 방해가 없답니다. 그죠? 방해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뭐 때문에? Your mind, 당신의 생각, 정신이 be free of입니다. 뭐뭐로부터 자유롭다. 혹은 don't have 계열로 써도 됩니다. 없답니다. 없다.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당신의 정신은 안 가지고 있고 뭐뭐로부터 자유로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근데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accumulate, 축적시키다와 축적되다가예요. 둘 다 뜻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형으로 써도 사실 무방하긴 해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얘를 수동으로 하면은 BPP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못 만드니까. 오케이. 어쨌든 accumulate는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의 형태로 쓰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BPP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야. 굳이 할 필요가 없다야.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BPP로 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죠? 자, 축적되는 스트레스예요. over네요. 걸쳐서예요. 뭘 걸쳐서? course. 기간을 걸쳐서. 뭐의 기간을 거쳐서? workday. 즉 일하는 날이죠. 일하는 날의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일하면서예요. 일하면서 축적되는 그 스트레스가 없다죠. 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만약에 이 하기 힘든 임무를 먼저 시작한다는 거는 자고 나서 바로 하는 거니까 여지껏 쌓아놓은 그 스트레스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의 스트레스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맨 마지막에 하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일을 하겠죠. 그럼 뭐가 된다? 미루겠죠. 그쵸? 자, while 하면서, 뭐 하면서? diving into. 자, 분사 구문처럼 쓴 겁니다. 주어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ing를 씌운 거죠. 굳이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You dive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 사이에 diving은 지우고요. While you dive into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뭐 하면서? 너가 dive 들어가면서, 뛰어들면서 어디로? undesirable 이랍니다. desirable은 가치 있고 할만하고 바람직한 거죠. 그죠? 그렇게 쓰여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하고 싶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임무. 위에서 언급된 그냥 어려운 임무, 하기 싫은 임무입니다.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이에요. 들 때, 들면서요. 맞죠? 이때의 firsting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사처럼 쓰고 있어요. 먼저, 맨 처음에 이 뜻이에요. 맨 처음에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뛰어든다면, 드는 경우에는 들 때 상상하랍니다. 뭘 상상하냐면 미리 봤습니다. 1번 내용과 2번 내용을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it to 구문이고요. to를 먼저 해석합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얘는 가주어고요. 그러면 to 먼저 해석할게요. have gotten over, get over네, get over.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죠. that hurdle. 그 장애물을 이겨내는 거, 극복하는 거. 근데 그걸 먼저 한 거죠. 그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했다라는 것이 바로 뭐다? 느껴진답니다. 얼마나 좋게 느껴지는지를 상상해 봐라가 첫 번째예요. 이해됐죠? 상상하는 행동 이전에 극복을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는 have pp 형태로 쓴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선 have pp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병렬 구조에서는 반드시 뒤쪽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병렬 구조에서 뒤쪽 have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having으로 바꾸던지 혹은 뭐 had로 바꾸던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는 to 다음에 붙어 있는 구조예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to요. 자, 두 번째 진주어입니다. 가지는 것. 가지는 거. whole day ahead of you. 아침에 어려운 일을 먼저 해버리면 남는 시간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온전한 하루, 완전한 하루입니다. 조금만 썼으니까, 그죠? 아침에 조금만 썼으니까. 당신 앞에 있는 온전한 하루를 가지게 되는 것, 맞죠? 가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지, 얼마나 좋게 느껴질지를 한번 상상해봐.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어쨌든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 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려운 일을 먼저 해라. 어려운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미루는 거 없이 계속 그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기분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